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고성군이 경남형 긴급재난소득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군민 마녀 가구에도 자체적으로 최대 50만 원의 긴급재난소득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로 지역 아동센터도 다음 달 5일까지 문을 닫아야 합니다. 하지만 소외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도시락을 배달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이번 총선이 깜깜이 선거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높지만 오히려 뉴미디어를 활용해 정책 선거 기회로 삼는 후보들이 늘고 있습니다. 집단 성착취 영상거래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대안은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고성군이 모든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고성형 긴급재난소득을 추진합니다. 김경수 도지사가 국민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자는 재난기본소득을 정부에 제안한 후에 지자체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부정석 기자입니다. 고성군이 고성형 긴급재난소득을 지원합니다.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전 국민 1,374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2인 가구 이하 30만 원, 3, 4인 가구 40만 원, 5인 이상 가구에게 50만 원씩 3개월 내에 사용해야 하는 선불카드로 차등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7억 7천만 원의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가 투입됩니다. 경남에서 모든 시군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소득을 지원하는 것은 고성군이 처음입니다. 지금의 경남형이 저희들이 볼 때는 제일 좋은 모델인 것 같고 그 속에서 같이 준비하는 것이 신속하게 집행해 나갈 수 있다. 예산 확보를 위해 고성군 의회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다음 달 열 계획입니다. 추경을 4월 1일 날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4월 1일 이후에 바로 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긴급재난소득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울산 울주군과 경기도도 군민과 도민 모두에게 각각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성군이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소득을 지원함에 따라 소득을 기준으로 한 보편적 복지가 경남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학교 개학 연기와 함께 지역 아동센터의 휴원도 다음 달 5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이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소외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지역 아동센터가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을 앞둔 진주의 한 지역 아동센터. 평소에는 아이들로 부쩍거릴 시간이지만 센터는 텅 비었습니다. 대신 도시락을 준비하는 센터 관계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역 아동센터는 임시 휴원에 들어갔지만 센터에서는 아이들을 위해 이처럼 매일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센터가 문을 닫으면 아이들이 끼니를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아이들이 제대로 된 급식을 하고 이제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는 게 저희의 일이기 때문에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락은 아이들 집으로 직접 배달되며 안부도 살핍니다. 어디 아픈 데는 없지?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 그래 맛있게 먹어라. 문을 열 수밖에 없는 지역 아동센터도 있습니다. 이곳이 아니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입니다. 센터에서는 감염을 막기 위해 집단 활동보다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개인별 교육이 진행됩니다. 챙겨야 할 것이 많아 업무 부담은 가중되지만 돌봄은 하루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힘들죠. 힘드는데 지금 나라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도 국민이니까 어떤 일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조금씩 힘을 모으는 거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지역 아동센터 긴급 돌봄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경남에서만 770명에 이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대기가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경남 지역에는 연일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 비가 오기 전까지 대기가 무척 건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 불씨라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밤 경남 지역에는 많은 양의 비와 강풍이 예고됐습니다.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을 부근으로 돌풍을 동반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 피해 없도록 대비 단단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경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기온 어제보다 2, 3도가량 올랐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3도, 창원 6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18도, 양산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2도, 진주 3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19도, 합천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시작되는 비는 모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이번 4.15 총선 후보들은 유권자와의 만남도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깜깜이 선거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오히려 정책 선거의 기회로 삼고 뉴미디어를 활용하는 후보들이 늘고 있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유권자와의 만남은 아침 인사 정도가 고작. 대면 선거 운동이 힘들어지자 후보들이 뉴미디어 선거 전에 더욱 힘을 쏟고 있습니다. 유권자와의 만남에 공약을 녹인 동영상 업로드는 기본. 코로나19 탓에 어려워진 선거 운동을 하소연하고 관련 정책도 제시하는 노래와 율동을 선보입니다. 전염병 막을 국가정책은 공공의료 확충이야.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자청한 후보는 이른바 뉴미디어 문법으로 청년 공약을 제시합니다. 유심히 오늘 또 자기를 개발하고 공부하는 청년들을 보니까 저도 힘도 날 뿐더러 또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게 됩니다. 단기간 구독자 확보가 쉽지 않은 정치 신인들은 동영상 제작보다는 꼼꼼한 정책 제시와 유권자와의 소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인지도가 부족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오히려 각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조금은 긍정적이라 봅니다. 코로나19와 이에 따른 깜깜이 선거만을 탓할 수는 없는 일. 오히려 거리 유세나 시설 방문 대신 뉴미디어를 활용해 후보의 가치관과 정책을 적극 알려나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안입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자신의 정책이라든가 자신의 비전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면 오히려 이런 움직임들이 기존의 대결 정치보다는 이번 선거를 정책 선거로 만드는 깜깜이 선거를 정책 선거로 전환하기 위한 후보들의 다양한 노력에 유권자의 관심이 더해지길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일감절벽으로 위기에 처한 두산중공업노조가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해달라는 호소문을 냈습니다. 또 각 정당에도 관련 공약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윤주화 기자입니다. 신한울 3, 4호기 원전 건설 재개를 요구하며 창원 상공회의소와 두산중공업 노조가 지역 일간지에 게재한 호소문입니다. 단일 기업 노조가 상공회의소와 함께 목소리를 낸 건 매우 이례적으로 탈원전 정책의 속도 조절을 요구한 겁니다. 변화에 이제 좀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 그리고 이제 제작이 지금 계획됐던 부분이 좀 진행함으로 인해서 고용에 대한 부분 안정을 찾고요. 신한울 3, 4호기 원전은 지난 2015년 사업에 착수했지만 제작 공정률 30% 상황에서 중단됐습니다. 노조는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협력업체 줄도산과 고용 불안은 불가피하다며 이 문제를 총선 공약화할 것을 각 정당에 요구했습니다. 정당별 반응은 조금씩 엇갈립니다. 정의당과 민중당은 경영진의 책임과 함께 정부의 즉각적인 개입과 후속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정부는 탈원전을 결정하면서 지금까지 원전 관련 기업과 노동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도대체 추진했습니까? 통합당은 신한울 3, 4호기 재개를 비롯한 탈원전 정책 폐기를 경남 1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산업을 완전히 폐기시키는 이런 잘못된 정책을 즉각 고치기 위해서라도 지금 노무현 정부가 시작했던 바로 그 3, 4호기, 한울 3, 4호기를 즉각 재개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원전업체의 연착륙 방안에 대해서 중앙당과 입장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창원 전체 생산액의 15%를 차지하는 두산중공업은 관련 협력업체만 경남에 270여 개, 종사자는 2만 3천여 명. 경제 파급 효과가 워낙 큰 만큼 두산중공업 사태가 경남 총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주호입니다. 집단 성착취 영상거래 사건에 대한 사회적인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죠. 그 이유는 뭐고 또 대안은 없는지 서창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9월 20대 남성이 텔레그램 대화방에 여성들의 신체와 성관계 영상 등을 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성이 개설한 대화방에는 석 달 동안 8천여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결국 이 남성은 불법 동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돼 1년 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보다 앞선 8월에는 40대 남성 2명이 온라인 사이트에 음란물을 퍼뜨린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현행법상 촬영물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 해서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경남에서 불법 촬영물이나 일반 음란물을 유포하는 등 사이버 성폭력을 저질러 붙잡혀도 구속되는 경우는 4%에 그쳤습니다. 법규에 규정된 형량 자체가 조금 대부분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 요건도 좀 까다롭고요. 구속되는 사례도 다른 범죄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설사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징역형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더 낮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100명 가운데 6명만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중하는 게 아니고 범죄마다 각각을 합산해서 이렇게 처벌하는 방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어떤 방식을 선택을 해야 되는가. 10대 여성 청소년의 성착취 동영상을 온라인 대화방에 유포해 거액을 챙긴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 사건. 여성단체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선 처벌 강화에만 그치지 말고 전반적인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가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새 재판부가 사건 전반에 대한 특검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다시 듣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선 재판부가 드루킹 김동원 일당이 준비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회를 김 지사가 봤다는 잠정적인 판단을 내놓았지만 이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 지사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7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남의 시장과 군수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분담을 위해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경남시장군수협의회는 어제 정부 장차관과 경남도지사의 급여 반납에 한마음으로 동참하며 반납한 급여는 지역경제 극복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장군수협의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모든 시민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23일부터 실시하기로 한 새내기 유권자 교육과 참정권 교육을 개학 후 4월 6일부터 14일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하도록 방침을 수정했습니다. 특히 선거와 선거운동에 관한 주요 내용을 5차례에 걸쳐 학생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발송하고 선관위 유튜브 채널이나 콜센터 같은 선거 정보를 SNS를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경남교육청 감사관실은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학교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당하게 정정한 경우 검찰의 처분과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학교 폭력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의 음주운전,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도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공무원 비위 행위 처리 기준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진주시가 올해 투자 유치 목표를 1,000억 원으로 정하고 선도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진주시는 투자 유치 민간 전문가를 활용해 기업 유치 활동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국내 투자 유치 설명회 참가와 해외 유망 기업과의 1:1 투자 유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창원시가 국비 7억 원을 들여 숲을 조성합니다. 미세먼지 차단 숲이 조성될 위치는 성산구 가음정동 기업사랑공원과 장미공원 사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 앞 운동장으로 이달까지 주민 설명회를 거쳐 다음 달쯤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 산문을 폐쇄했던 합천 해인사가 한 달 만에 다시 산문을 개방했습니다. 해인사는 신도들이 참여하는 대중법회와 행사는 계속 중지하고 경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 신도들의 개별적인 참배와 방문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함양군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구내식당 시차제를 운영합니다. 함양군은 점심시간을 11시 40분부터 1시 20분까지 20분 간격으로 4차례로 나눠 부서별로 탄력 운영하고 구내식당 좌석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한 153개 공공기관이 올해 지역발전 계획을 확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섭니다. 경남 혁신도시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남 지역 중소기업이 생산한 공사용 자재를 200억 원어치 우선 구매하기로 했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경남 지역 상수도 시설 합동 안전점검을 벌입니다. 김해시는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짐에 따라 중소기업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김해시는 지난 2월부터 긴급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00억 원을 편성해 중국 수출업체에 지원해왔는데 앞으로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중소제조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넓혔습니다. 김해시는 14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합니다. 김해시는 오는 2023년까지 1,057억 원을 들여 임호와 대청, 삼산 등 도시공원 8곳, 56만 제곱미터의 땅을 매입하고 산림 상태가 양호하거나 경사가 급해 개발이 불가한 땅은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동군과 경남 독립운동연구소는 지난 2년 동안 추진한 미발굴 독립운동가 찾기 사업을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요청으로 1년 더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독립운동연구소와 하동군은 그동안 하동 출신 독립운동가 85명을 발굴했으며 이 가운데 16명이 정부의 건국 훈장과 포장,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20일 교원배상 책임보험을 갱신하면서 보장 내용을 학교 안전사고로 확대하고 보장 대상도 강사까지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교원의 수업이나 생활교육 등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가능했지만 이젠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가능해졌으며 계약제 교원인 강사와 산학 겸임교사, 명예교사도 책임보험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창녕군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창녕 낙동강 유채축제를 취소한 데 이어 남지 유채단지도 전면 폐쇄했습니다. 창녕군은 창녕 낙동강 유채축제가 열릴 예정이던 남지 유채단지와 남지 개비리길을 어제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전면 폐쇄하고 경찰과 공무원을 배치해 방문객들의 출입을 통제할 계획입니다. 수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